지난해 프로리그 1011 시즌 4라운드 1주차 경기입니다. 위너스 리그 체제에서 펼쳐지는 두 번째 라운드가 되겠습니다. 박용욱, 김태형 두 분과 함께 저는 캐스터 선수는 명리 경기 SK텔레콤 T1과 공군에이스와 T1의 경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의 프로리그 내에서 1위와 최하위 팀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관심은 분명히 이제 SK텔레콤 T1의 우세를 점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합니다만 공군팀의 저력 언제까지 연패가 이어질 것인가, 줄줄이 각 팀들을 상대해야 되는 공군에이스 입장에서는 그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올 때가 4라운드에서는 시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만난 팀이 좀 굉장히 강팀을 만났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공군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3라운드 전패를 기록하면서 아주 우울한 이런 분위기를 보내고 있죠. 9경기 중에서 5번 특히나 프로토스와 테란에게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이 부분은 상대팀들이 7경기여서 정확한을 내리지 않으면서 집중 공략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 대비책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지금 4라운드를 맞이하게 됐고, 사실 그 공군에이스가 1라운드, 2라운드 계속해서 성적이 좋지 못했다면은 이런 걱정도 들이지 않았을 텐데, 사실 2라운드 성적이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3라운드의 전반적인 숫자는 팀뿐만 아니라 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가슴 아프고 좀 실망스러운 숫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때는 이제 두 자리 승수를 또 목표로 삼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바로 눈앞에 연패를 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김경모 선수가 나름 활약을 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말씀해준 것처럼 주력이라도 볼 수 있는 테란 라인의 침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런 부분도 이제 관심이 가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에선 그렇기 때문에 테란 카드를 총출동시키면서 뭔가 좀 반전을 꾀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게 되면서 좀 아쉬운 그 패배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준비를 해올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1위와 12위의 싸움이 되겠습니다. 네, 더군다나 뭐 SK 같은 경우는 3라운드 5승 4패를 하면서 전체 순위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2위인 하이트가 4연승, 3위인 KT가 지금 9연승으로 맹 추격하고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한다면은 SK T1 입장에서도 좀 더 피치를 좀 더 올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T1 지금 위너스 리그 체제에서는 지금 중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5승 4패, 분명히 김태경 선수의 기록 이런 것도 화제가 됐습니다만 그 기록에도 불구하고 5승 4패면 사실 만족스러운 숫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김태경과 정명훈, 확실한 어떤 그 승리 카드들이 있긴 합니다만 최강의 팀이라고 하더라도 약점은 있거든요. 그 약점은 아무래도 저그 전에 아직까지 그 취약한 점과 더불어 도재욱 선수의 어떤 그 빠른 부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좀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T1인데 오늘은 그런 것을 보여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승패 전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펴보시죠. 압도적인 팀 상대 전적 17대 2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하지만 공군에이스 이번 시즌 한 번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위너스 리그 때 3라운드 때는 이제 SK텔레콤 T1이 김태훈 선수가 또 올킬을 기록한 바 있기 때문에 오늘 과연 김태훈 선수가 언제 출전할 것인지, 뭐 얼마나 승리를 거둘 것인지도 관심이 갑니다. 게다가 저그는 상대적으로 좀 공군에이스가 앞서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T1 18승 9패, 특히나 1라운드 전승을 달성하면서 기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2라운드 잠시 주춤한 경우도 있었고, 위너스 리그 역시 좀 아쉬운 그 7세트까지 가면서 패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공군에이스는 글쎄요, 위너스 리그 굉장히 뼈아프거든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10연패 늪에 빠져있는 상황.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올킬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부분. 다른 팀들의 그런 어떤 기분 좋은 일들을 좀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더라도 마지막까지 가는 어떤 그 접전, 투혼을 불살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군에이스의 선수들 오늘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경기를 준비해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4라운드 1주차 첫 번째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T1과 공군에이스, T1을 먼저 만나보죠. 네, 뭐 위너스 리그의 김태형 코스가 상상 초월이죠. T1 내에서 3연속 올킬에 뭐 20승 4패, 뭐 걸어 다니는 한개 게임 단위라고 봐야 될 정도로 활약이 아주 눈부신데요. 거기에다가 뭐 정명훈 선수라든지
정윤종 선수가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경기도 아주 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뭐 상대팀이 이제 공군이다 보니까 취약한 저그라인을 어느 정도 시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도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만 추격해오는 팀 역시 승리를 지금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심할 수는 없는 T1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공군 에이스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공군 에이스 이제 고개를 들고 자신감을 보여줄 때입니다. 자, 사실 3라운드 위너스리 어려움을 있었습니다만 지금 아픔 겪을 만큼 겪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그 올킬에 희생이 되면서 선수들 타격에도 많이 영향을 줬겠죠. 하지만 이 4라운드를 통해서 극복해낼 수 있는 패기의 공부를 맛봤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두 자리 승수를 기록해줄 수 있는 선수가 둘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힘을 받을 텐데 지금은 김경모 선수가 유리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상대 그 테란 주력이라고 볼 수 있는 테란 라인이 좀 프로토스와 테란전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엔트리에서도 고민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살아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너스리그를 만나서 좀 좌초 중인 공군 에이스의 오늘은 어떤 카드를 선봉으로 준비했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1과 공군 에이스 이어 선봉을 만나보겠습니다. T1은 프로토스 카드입니다. 정윤종입니다. 네, 정윤종 선수 이번 위너스 리그 때 3승을 거두면서 팀 내 세 번째로 많은 승리를 거둬주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노적 선수의 빈자리를 정윤종 선수가 메꿔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 때도 이제 선봉으로 출전한 만큼 이제 정윤종 선수가 최소한 2승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확히 그 정윤종 선수 위너스리그 들어와서는 그 팀 내에서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팀들의 그리고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자, 공군 에이스의 손석희 선수 역시 프로토스를 준비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공군 에이스에서 프로토스 라인을 책임지고 있는 주력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아직까지 두 자리 승수를 기록하지 못하고 8승 11패로 약간 부족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프로토스전만큼은 5승 4패로 괜찮은 모습. 그런 의미에서 같은 토스전이라는 측면은 공군 에이스 팀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대해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의 그 프로토스에 대한 그 약점이 팀적으로 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편의 프로토스 어느 정도 예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손석희 선수의 카드가 어떤 효과를 보여줄지 기대해보죠. 자, 첫 번째 맵은 아주택입니다. 네, 아주택에서 이제 정윤종 선수가 첫 번째 출전이고 손석희 선수가 2승 1패로 좋은 성적인데 손석희 선수가 거둔 2승이 다 저그전이에요. 이제 프로토스전 같은 경우는 1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는 맵에 따른 느낌은 양 선수 다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 손석희 선수도 공군 에이스에서 필요한 그 두 자리 수수 승리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선수거든요. 지금 현재 8승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김경모 선수에 의해서 손석희 선수 살아나면 테란도 자연스럽게 끌어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큰 전력에 있어서는 SK텔레콤 T1이 압도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1세트 카드 자체만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충분히 더 큰 경험을 쌓아야 되는 정윤종 선수 거기에다 토스전이 2승 3패로서 좋지 못하다고 했을 때는 공군 에이스는 1세트 때부터 기세에 밀리지 않는 그런 느낌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나름 이제 기회를 맞이한 거죠. 같은 토스전은 괜찮은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윤종 선수의 카드 사실상 이제 더 이상 시험 카드라고 보기가 좀 모호한 것이 위너스리그 체제 내에서는 박용래 해설이 언급하신 것처럼 지금 3위 내에 팀 내에서 세 번째로 많은 승리를 얻고 있습니다. 워낙 김태형 선수가 많은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빛은 발했습니다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정윤종도 이제 T1의 하나의 믿음직한 카드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도적 선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정윤종 선수가 이 정도 승리를 거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팀적으로 아주 밸런스를 좀 어느 정도 맞춰주고 있다라는 굉장히 충실한 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정윤종 선수 그리고 공군 에이스의 프로토스 손석희 선수 두 선수의 경기 준비가 지금 끝이 났습니다. 그 1세트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경기는 강민선 주심과 박혜진, 허윤정 부심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프로토스입니다. 정윤종 선수. 자, 위너스리그 내 3승 5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로토스 전적 2승 3패 정윤종. 자, 이어서 12시 붉은색 손석희 선수입니다. 8승 11패 위너스리그에서는 아직까지 1승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승부를 예측하기가 좀 쉽지만은 않죠. 같은 토스전이기도 하거니와 그래도 어떤 맵의 순서를 봤을 때는 분명히 프로토스의 출전은 연승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듯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아이인데요. 정윤종 선수를 응원하시는 분, 네 모습. 지금처럼만 정유정 선수가 어느 정도 네. 경기력을 유지하고 조금만 승리를 더 거둬준다면은 저 치어풀처럼 정유정 선수도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위치는 손석희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펼쳤을 때 이성은 선수가 특징이 아주 강렬하네요. 네, 이게 프레시맨이 각자 나타내는 색깔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 아마 이때에서 아마 표현해 주신 것 같은데요. 센터에서 이제 좁은 길목과 넓은 길목 쪽으로 두 가지 갈래가 있다고 했을 때 네. 예. 네. 손석희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9쪽으로 공격을 할 때 넓은 쪽으로 가더라도 돌아간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데 반대로 이제 정윤정 선수가 공격을 갈 때는 센터에서 그 3시 쪽으로 우회해서 갈 때는 약간 돌아간다는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펼쳤을 때 손석희 선수가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은 정윤종 선수가 빠른 정찰을 보여줬죠. 이에 반해서 손석희 선수는 게이트웨이 정찰인데 어떤 그 상대 지역을 정찰하는 게 좀 늦어지게 됐고요. 정윤종 이번 시즌은 9승 10패. 조금씩 손석희 선수의 초반의 움직임을 오. 좀 가로막는데 한 프로브를 잡을 수 있을 만큼 견제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손석희 선수 역시 정윤종의 9시. 어느 정도 매너 파일런까지 해주면은 좋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진로도 나오는 상황이고 그렇게까지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정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자, 코어 선언합니다. 손석희. 네. 역시 정윤종. 아무래도 역언덕이기 때문에 초반 어떤 원투절 한두 마리의 어떤 질럿을 동반한 드래곤의 어떤 그 사업 푸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그 투게이트의 압박 이런 부분도 이제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만큼 이제 정찰 두 번째 게이트웨이를 빠르게 올라갈 것이냐라는 부분도 이제 확인해 주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이맥 같은 경우에는 원게이트 멀티도 자주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그 게이트웨이가 언제 늘어나느냐가 프로브 정찰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정윤종. 네, 일단 정윤선 선수가 투질러까지 뽑아냈고 이런 얘기는 원게이트 상태에서도 사업 드래곤과 질럿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는 정윤선 선수가 압박 플레이를 보여주겠다라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 볼 수가 있겠죠. 네, 역시 투질러 손석희 선수. 정윤종은 바깥쪽으로 프로브를 완전히 뺐고 손석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양 선수 프로브 빼는 타이밍에 양 선수 다 두 번째 게이트웨이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드라군만으로 공격 타이밍을 잡기가 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석희 선수가 로보틱스를 올리면서 이후에 후위를 도모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 뭔가 정윤종도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이제 바깥쪽으로 빠져나온 프로브끼리의 움직임들이 나옵니다. 자, 추격하던 프로브 뒤쪽을 뺐고 로보틱스 네. 퍼실리티 역시 9시 정윤종. 빌드가 현재상으로 본다면 거의 동일한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서로가 이제 원게이트 상태에서 로보틱스를 올렸고요. 자, 드라운까지 한기 나와서 언덕 위쪽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시. 자, 정윤종 역시 드라군. 정찰을 허용당하지 않으려는 그 양 선수의 어떤 움직임이 바쁘죠. 자, 끝내 프로브를 사냥하는 데 성공한 정윤종. 그렇죠. 저 지역의 이제 파일런을 보면서 어느 정도 장기전을 좀 생각을 하는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제 파일런을 건설했다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네. 자, 가는 길목에 소환을 했죠. 네, 양 선수가 어떤 그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변수를 두기보다는 그냥 어떤 정석적인 모습 그런 상황으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옵저버 띄우면서. 근데 정윤정 선수가 지금도 넥서스 불이 잠깐 꺼져 있잖아요. 두 번째 게이트웨이를 조금 더 일찍 올렸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그 중장기전으로 넘어가면은 약간 손석희 선수 쪽으로 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윤정 선수는 드래곤 푸시를 한 번 정도 센터 쪽으로는 센터는 좀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석희 선수의 본진까지는 들어가기가 좀 위험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센터에서 지금 손석희 선수가 드라군이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은 정윤정이 좀 어느 정도 제한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하지만 정윤종 선수는 일단은 병력들 뒤쪽 굉장히 많이 물러났고 도리어 네. 손석희 선수가 중앙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일단은 비슷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지금 손석희 선수가 일꾼 쉬는 움직임도 그렇고 정윤선 선수가 멀티 타이밍도 빠르고 현재 분위기 자체는 일단 손석희 선수가 좀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안정감을 주는 형태로 좀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정윤정 선수가 손석희 선수의 강력한 드라군 압박을 예상을 해서 두 번째 게이트웨이를 조금 일찍 올리고 어느 정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오지 않다 보니까 아 그러면 멀티거나 혹은 뭐 다른 다크템플러 테크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네. 해주면서 리버 타이밍을 좀 재고 있네요. 아, 그래도 손석희 선수에게는 위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 게 보통 이런 경우는 리버 테크를 맞춰서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셔틀을 동반한 정윤선 선수의 타이밍이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는 뭐 게이트웨이 중심을 막는다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 게이트웨이도 같은 상황에서 리버를 만약에 따라간다고 했을 때는 셔틀을 동반한 정윤선 선수의 어떤 플레이에 휘둘릴 가능성도 있어요. 네, 손석희 선수의 옵저버 움직임 너무 좋은데요. 네, 옵저버 살린 것도 대단하지만 지금 넥서스가 없다는 것을 손석희 선수가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막는 데만 주력을 할 수 있는 손석희 선수예요. 자, 그러면서 자신은 한 발짝 먼저 넥서스 워프. 분위기 자체 손석희가 초반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낸과 동시에 더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정윤종도 압박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제 준비를 하겠죠. 멀티 자체가 물론 이렇게 압박해주면서 멀티를 뒤따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이미 격차는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간다라고 했을 때 정윤 선수는 확실한 피해를 줄 필요성이 있어요. 자, 중앙적으로 나옵니다. 정윤종. 네, 지금 이 옵저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요. 지금 정면 쪽에 빨리 포지션을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럼 바깥으로 나와서 들어가는 하나를 게- 일단은 예. 잃게 되겠죠. 하나를 잃고 맙니다. 역언덕이기 때문에 이거 미리 자리 잡지 않으면 손석희 선수 위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리바기가 먼저 잡히면 못 막아요. 빨리 언덕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 드라곤이 아니, 피라우리 왜 안쪽에 있죠? 아, 리버를 바라보고 급하게 안쪽으로 아. 내려왔습니다만 이거 잡아내지 못했고. 근데 정윤호 선수의 움직임이 너무 조심스러운데요. 지금 확실히 기회였거든요. 앞마당 지역의 수비가 단단히 돼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윤종의 판단력 일단은 직진보다는 후퇴를 선택을 했고요. 네, 지금 손석희 선수 입장에서는 정면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본진 쪽에는 드라곤 한 2기 정도만 놔두고 이쪽 지역을 막는 데 주력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이라도 올라갈 준비를 하나요? 네. 하지만 지금 정윤호 선수는 마음이 다급해요. 저 셔틀 리버의 컨트롤 통해서 자, 올라갑니다. 네. 리버 먼저. 이 전투에서 대승을 거둬야만 뒷따라가는 리버. 멀티가 빛을 발합니다. 셔틀. 일단 질러. 네, 셔틀 1점차가 조금 아쉬운 손석희 선수인데요. 병력들 많이 아, 줍니다. 리버. 리버가 옵니다. 손석희 리버. 네, 리버와 좀 같이 싸울 필요가 있는데요. 손석희 리버. 셔틀. 이야, 이거 셔틀 리버를 동시에 잡게 되면은 야, 그리고 배터리. 네. 그쪽 배터리도 큰 힘이 되고 있고요. 자, 일꾼의 피해가 없는 가운데 물론 어떤 전투에서 좀 약간의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이런 상황으로 막아냈다고 봤을 때 이거는 손석희 선수가 굉장히 잘 막았고 상황이 괜찮은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수비만 된다면 손석희 앞서 나가는 앞마당 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활성화도 훨씬 더 빨리 되고 리버도 2개까지 보장. 조금 더 멀리 네. 나갈 수 있는 자. 손석희의 그 바탕 기반이 마련이 됩니다. 셔틀 리버를 잡아냈기 때문에 이제 손석희가 셔틀이 보강되면서 투리버로 러쉬를 가게 되면 오히려 이제 입장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네. 저 게이트웨이도 이미 네 번째 게이트웨이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자, 이거 추가 타이밍 셔틀 나올 때 말씀해주신 대로 한번 압박을 가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처럼 태클을 아둔을 올리면서 스피드업 질러까지 기다려도 되고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지금 저만 손석희 선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돈까지 이미 올려놨습니다. 항상 조금씩 빠릅니다. 손석희. 자, 1세트를 얻어낸다면 공군의 있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그렇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손석희. 야, 네. 그 앞마당 쪽에서 손석희 선수가 리버와 같이 싸우지 않으면서 드라군만으로 차라리- 간다고 행동할 때는 약간 무리라고 보였었는데 셔틀을 잡으면서 확실히 기세를 차라리 잡아왔습니다. 소급 셔틀로. 그래서 가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형태의 압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미네랄에 붙네요. 네. 지금 정윤호 선수는 극단적으로 가고 있어요. 하지만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소금 셔틀을 활용하는 만큼 최대한 잃지 않는 가운데 저걸로 시간을 버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자, 과감한 선택을 한 만큼 그 셔틀로 재미를 봐줘야 되는 정윤종 선수. 이제 손석희 드라운 4드라운을 일단 본진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앞마당 가스 채취도 느리고 앞마당 자원 채취가 자체가 느렸기 때문에 정jon 선수는 이 셔틀로 이번에 위험할 수 있는데요. 정윤종. 일단 옵저버로 위치를 바꿔 위쪽으로 올라오는데 위쪽으로 지금은 냅니다. 정윤호 선수 필사적입니다. 이럴 때 손석희 선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런 어떤 소금 셔틀을 써주는 상황이 아니었으면 손석희 선수는 투리버의 타이밍이 왔습니다만 지금은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죠. 차라리 수비적으로 가면서 템플러 테크 타고 멀티를 하는 이런 그 수비적인 판단이 더 좋아 보입니다. 오히려 러쉬 나갔다가 빈집을 허용하는 소금 셔틀에 의해서 흔들릴 가능성이 높죠. 반대로 이제 정윤jon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그 손석희 선수의 스피드업 질럿이라든지 하이템플러 보유가 되기 전에 어느 정도 타이밍을 좀 잡을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 셔틀의 움직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윤종.
이미 손석희 선수는 템플 아카이브 테크를 지금 밟고 있는 12시 네. 상황입니다. 뭐 미네랄 멀티까지 뭐 넥서스가 없기 때문에 할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쨌든 템플 아카이브가 잠시 후면은 완성이 되거든요. 그 전에 정윤종 한방 정면 푸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 속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무조건 필수 요건이긴 한데 그렇다고 잃었을 경우에 더 대박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무리할 수가 없는 거고요. 자, 미네랄 지역이라도 워프가 돼 있으면 뭔가 압박을 줄 텐데 아직까지 손석희 선수, 정윤종 선수 두 선수 모두 미네랄 멀티에 대한 그런 확장 의도를 네.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석희 선수는 급할 게 없죠. 테크도 빠르고 멀티해 가면서 휘둘리지 않는 가운데 하이템플러도 추가가 빠르기 때문에 정윤 선수가 여전히 지금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드라곤 숫자는 정유정 선수가 지금 순간적으로는 드라곤 숫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드라곤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정도는 센터로 좀 치고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손석희 선수가 어쨌든 템플 아카이브에서 완성되고 나서 하이템플로 누르고 나면은 셀스톰을 쓸 때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 시간을 정윤정한테 노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윤 선수에게 각계격파의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 드라곤을 추격합니다. 정윤종. 자, 정윤종은 추격을 하고 일단 셔틀 뒤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병력 몇 개를 잘라놓고 있는 정윤종 하지만 다크 손석희. 여기 손석희의 센스. 야, 그리고 야, 셔틀 두 개입니다. 셔틀 두 개입니다. 브록 빼고. 그런데 이게 대박이야. 왜냐면 이 다크가 없었다고 했을 때는 정윤종 선수에게 역전의 기회가 생기는 거였거든요. 네, 지금 다크 6킬, 7킬, 와, 두 개. 손석희. 본진에 다 갑니다. 투자 대비해서 재미를 너무 많이 보는데요, 손석희 선수가. 투셔틀을 활용한 플레이 괜찮았거든요, 정윤종. 하지만 다크가 결정적인 역전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마당과 동시에 앞마당과 본진 피할 데가 없습니다. 프로보 15킬. 프로 도대체 몇 끼나 이걸 잡은 뭐 거다? 가도 16킬, 15킬 계속 올라옵니다. 거든요. 이거 본진과 야, 앞마당 22K. 피할 데가 없어요. 네, 다크 두 개 합쳐서 24킬, 25킬. 그동안 옆에 빠져있던 그늘져있던 이 공군의 일세 얼굴이 약간 화색이 돌고 있어요. 그만큼 1세트의 승리는 공군의 일세 입장에서 본다면 절실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정윤종 선수가 과감하게 두 개의 셔틀을 이용해서 손석희 본진을 공략을 했습니다만 이 다크 때문에 지금 뭐 정윤종의 마음은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 다크로가 프로브를 잡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시간을 번 것뿐만이 아니라 하이템플러 보유를 이제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손석희 선수가 오히려 이제는 손석희 선수가 하이템플러 동반해서 경기를 끝내기 위한 그렇죠. 공격이 에코가 됩니다. 이게 다크가 아니었으면 멀티 타이밍도 정윤 선수 두 번째 멀티 타이밍이 좋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력 자체가 조합이 손석희가 부족한 상황에서 각격격파 동시에 본진 드랍까지 이게 역전을 위한 상황이 나왔는데 손석희의 두 개의 다크가 그걸 차단해버렸다는 게 큽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윤종이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은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몇 가지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유닛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뭐 하이템플러라든지 다크템플러, 셔틀 두기 이 부분을 좀 적극 활용해줄 필요가 있어요. 언덕에서 리버 라인 잡는 건 좋은데 여기서 스톱까지 그 견제도 손석희 선수가 한 발짝 빨리 이거 움직여주는데요. 한 번 더 가나요? 그래도 시간을 너무 뺏기고 있네요. 결국 정 선수가 숨 고르고 정비한 가운데 하이템플러를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손석희 선수의 물량이 터질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이번 경기 때는 정말 그 서로 간의 교전에서는 그 센터에서 소소한 재미는 정윤정 선수가 정말 많이 보는데 큼지막하게 아주 큰 재미는 손석희 선수가 계속 보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정윤정 선수가 좀 더 자, 그래서 파고듭니다. 정윤종이 들어왔습니다. 리버가 무려 3개. 자, 여기서 당한 거 이상가를 한번 줘야 되는데 안 가네요. 말을 진짜 안 듣네요. 중요한 건 정윤정 선수가 셔틀과 리버를 아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재미를 보면서 아껴서 큰 싸움을 좀 이겨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정 선수에게 제가 볼 때 필요한 거는 하나의 멀티를 더 시도하는 겁니다. 이런 쪽에 언덕 쪽에 멀티를 하나 더 시도하면서 어쨌든 소급 셔틀을 보유한 만큼 손석희 선수의 어떤 압박에서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고, 역전을 위한 발판에 하나의 추가 멀티가 더 빨아보내서 가능성은 있는데, 손석희가 멀티 더 빠르네요 지금. 네. 자, 정윤종 일단은 손석희 선수는 지금 정면으로 부딪힐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넓은 진영에서 싸우게 되면은 뭐 공인업도 된 정윤정 선수가 뭐 해볼만 하겠지만
언덕을 만약에 손석희 선수가 계속 잡고 있다고 한다면 하이템플러 보유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드라군으로 세시 지역만 커트를 해주고 크게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 세수적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하이템플러. 올라가는 조민도 그리고 하이템플로 올라갔죠. 손석희. 손석희. 1점 사이를 3도 잡아줍니다. 템포 조절이 너무 좋은데요. 네. 손석희 선수가요. 자, 넥서스를 취소했고요, 손석희 선수. 자, 손석희 선수도 이제는 하이템플러의 어떤 그 전투의 사역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에요. 자, 올라오는데 리버스에게. 아, 사이닉 또 자, 쓰기 전에. 스톱 있기 전에 한번 던져야죠. 리버 좀. 사이닉 리버 또. 하나 날렸고. 리버. 왼쪽에 리버. 질럿이 넘어가요. 이 전투는 손석희 선수가 대승입니다. 그렇죠. 스톱 때문에 올라오기 때문에 언덕 밑에 싹다 선대 손석희 선수. 하이템플러 견제 때문에 조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정인 선수. 센터에서 싸워야 되는데 언덕 위로 올라갈 수밖에 네.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멀티 지역의 드랍 작전 때문에 프로브 붙이지도 못했고, 아, 이제는 역전을 최재 할 손석희. 오늘은 다크 두기의 센스가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선수 선수. 아, 지금 두 자리 숫자의 승리를 챙기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 많은 선수들의 공군 에이스를 보여줬는데 가장 가까운 선수가 손석희 선수였는데 오늘 그것들을 더 실어주기 위한 한 발짝 더 밀렸습니다. 네, 거기다가 최근에 공군 선수들이 패했던 운영법을 보게 되면은 유리한 상황에서 공격하지 않고 질질 끌다가 역전해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번 경기 때는 전체적으로 손석희 선수가 템포 조절이 너무 좋았어요. 시간을 그냥 단순히 끄는 것이 아니라 계속 견제를 가면서 이득을 보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면서 좋은 점수까지. 야, 이 부분이 손석희 선수 그리고 공군 에이스가 이 경기 아주 좋은 점수로 승리를 따낸 아주 좋은 전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석희 승리 굉장히 필요했었습니다. 공군 에이스 이렇게 앞서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공군 에이스 지금 최고의 기량을 한 번씩은 가져오면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상황들을 펼쳤던 선수들입니다. 지금 그렇죠. 분위기만 오면은 그런 걸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예요. 네, 결국 이 러스리그는 이런 기세 싸움인데다가 선수의 사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연이은 패배 때문에 이런 그 사기가 없었거든요. 공군에이스의 사기 이제 발동이 시작된 겁니다. 자, 발동 걸린 그 4기 두 번째 세트도 이어질 수 있을지 저희는 잠시 후 그 두 번째 세트 라만차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